계약서 작성하는 비용이 뭐 100만 원인데 나중에 이거를 제대로 작성 안 해서 분쟁 생기면은 기본적으로 막 1억, 막 이렇게 수백 배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. 안녕하세요. 스타트업 전문 로펌 법무법인 별의 강혜미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법률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계약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. 저희 변호사로서 업무를 하면서 법률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다양한 사건을 진행하고 뭐 검토하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법률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아무래도 법이겠죠.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는 그냥 법에서 정해진 대로 해결해야 되는 거고, 두 번째 바로 계약서입니다. 계약서에서 정해진 건 또 계약서에서 정해진 대로 적용이 됩니다. 그래서 법과 계약서가 거의 한 90%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실제로 법이라는 게 다양한 사건을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법은 되게 극히 일부에 관해서만 다루고 있고, 대부분 뭐 기업 대 기업이거나 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계약서가 이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계약서가 실제로 매우 중요하다는 걸 이제 강조하고 싶습니다.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되게 많은 계약서를 체결하고 있지만 그 계약서마다 다 법률 자문을 받아서 체결하지는 않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. 투자 계약서나 뭐 M&A 계약서와 같이 이제 중요한 계약서도 사실 고민하시는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물품 공급 계약서나 뭐 NDA나 뭐 용역 계약서나 이런 계약서들은 보통 그냥 일반적인 양식으로 그냥 시중에 있는 샘플을 통해서 체결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상대방이 제공한 계약서를 보고 그냥 체결하시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계약서를 체결하지 아예 않고 하거나 구두상으로 뭐 합의를 하고 진행하거나 이런 경우가 매우 빈번한데요. 사실 계약서는 매우 중요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계약 작성할 때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. 계약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계약은 쉽게 얘기하면 양 당사자 간의 뭐 다수 당사자 간의 약속, 합의를 이제 법적으로 계약서로 부르는 것입니다. 그래서 법적으로 살펴보면 한쪽에 이제 쌍방의 의사표시가 이제 합치되는 걸 계약이라고 표현을 하고 청약과 승낙이 합쳐져서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. 예를 들면 부동산을 뭐 얼마에 살게, 좋아, 난 너한테 얼마에 팔게, 이렇게 청약, 승낙 합치되면 이제 그 부동산을 얼마에 판다는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. 계약서란 당사자들이 합의한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계약을 문서화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. 왜냐하면 그 전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구두로 청약 승낙을 해서 의사가 합치가 돼도 계약은 성립해요. 하지만 이걸 문서화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증빙, 그 체결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합의가 됐었는지 그 증빙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계약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문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. 즉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. 그럼 계약서는 왜 중요할까요? 제가 중요하다고는 얘기했지만 왜 중요하냐? 그걸 아시려면 이제 법적 분쟁의 원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. 제가 이제 분석해 본 결과 첫 번째는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첫 번째 이유는 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아서입니다. 아예 작성하지 않아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무런 기준이 없는 거예요. 그러면 사실은 서로 주장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판사가 어떤 말이 맞는지를 이제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죠.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그 진실을 밝히기도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. 그런 경우에는 청구한 쪽에서 입증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제대로 증빙을 못하면 지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나머지 50% 원인은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서입니다.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긴 했어요. 근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샘플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그냥 비전문가들이 대충 작성하거나 해서 뭔가 작성은 했지만 해결이 안 되는 게 불명확하게 모호하게 작성되어 있는 거죠. 그래서 결론적으로 법적 분쟁의 원인은 바로 계약서입니다. 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서가 불충분하거나 반대로 다시 얘기하면 계약서만 확실하게 잘 작성해 두면
대부분의 법적 분쟁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잘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근데 그래서 왜 사람들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냐?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자문하는 많은 사례 중에서도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례가 너무 많아요. 물론 계약서가 되게 잘 작성되어 있었다면 저까지 찾아올 일이 아마 없었겠죠.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를 이제 제가 알려드릴게요. 실무상, 그러니까 저도 그러네요. 생각해보니까 저도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안 쓰기도 했던 것 같네요. 갑자기 이제 돌아보면. 그래서 계약서 작성하지 않는 이유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. 분석해본 결과 첫 번째, 일단은 서로 믿는다. 나중에 딴소리 할 사람 아니다. 그리고 괜히 뭐 이렇게 친한 사이에 계약서 작성 얘기하면 뭔가 어색하다. 그리고 가장 많은 또 말씀하시는 게 그거더라고요. 계약서 체결하자고 하면 왠지 나를 못 믿는 거 아니야? 뭔가 약간 불신하는 거야. 그래서 기분이 상할까봐 계약 체결하자는 얘기를 못 하는데 그 이유가 제일 큰 것 같고요.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 많이 하시는 이유가 막상 계약서를 쓰자고 하니 별로 쓸 내용이 없다. 그러니까 그냥 부동산 10억에 판다. 그냥 그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? 뭐 더 이상 쓸 게 뭐 있어? 그냥 그거 합의되면 된 거니까 계약서 필요 없다.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또 안 쓴다는 게 있었고 또 작성하지 않는 이유 3번째.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내용도 정하고 다 합의가 됐는데 계약서라는 거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. 그냥 모르니까 하지 마. 뭐 이렇게 해서 안 쓰게 되는 경우가 있었고요. 마지막으로 4번째는 바로 또 비용이죠. 그래서 뭐 다 써야 되는 것도 알겠고 쓰고 싶은데 제대로 못 쓰니까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야 되잖아요. 그러면 또 비용이 부담돼서 됐다. 뭐 이렇게 해서 그냥 포기하고 계약서를 안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면 반대로 요거를 뒤집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하는 이유를 이제 설명드릴게요. 서로 믿는다, 그래서 안 쓴다. 근데 믿는 동기에 발등시키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. 대부분의 그 계약으로 인한 분쟁은 다 믿던 사이에서 발생하는 거예요. 처음부터 안 믿고 서로 이렇게 대립된 관계에서는 애초부터 계약서를 쓸 니즈가 훨씬 높고 보통 쓰거든요.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계약서를 잘 써놔가지고 나중에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줄고 생겨도 계약서를 해결하기 때문에 해결이 잘 돼요. 근데 믿는 사이에서 계약서를 오히려 안 씀으로 인해서 나중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. 그래서 계약서 작성은 믿는 사이에 오히려 더 하실 필요가 있어요. 제가 전에 또 동업계약 체결하면서도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뭐 사실 좀 불편하다, 뭐 불신인 거 아니냐는 그런 눈치를 보고 약간 불편하다. 그런 사이라면은 계약을 안 하는 게 맞다. 그래서 당당하게 계약 체결하는 건 그냥 원칙이고 일반적이기 때문에 계약을 작성해야만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뭐 막상 쓰려고 할 때 쓸 내용이 없다. 아닙니다. 계약서 쓸 내용 아주 많고요. 그리고 계약서라는 게 뭐 항상 뭐 10페이지 넘고 막 이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. 한 페이지에도 중요한 내용을 명확하게 정하면 되거든요. 그래서 그냥 세부 내용을 정해서 쓰면 되는데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는 부분은 뒤에 이제 제가 뭘 써야 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3번째, 막상 뭐 내용 다 합의했는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. 이것도 되게 크잖아요. 근데 일단 모르면 최대한 구체적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. 각종 그 예상 시나리오를 다 그려가면서 경우의 수를 다 따져가면서 그래서 그냥 구체적으로 최대한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모른다고 그냥 안 쓰시는 것보다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쓰시는 필요가 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변호사 비용 부분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계약서 작성 비용, 뭐 검토 비용은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. 저도 뭐 M&A도 자문하고 소송도 하고 여러 큰 단위, 소위 막 이렇게 만한 자문도 많이 하지만 계약서는 사실 변호사들은 되게 일상적으로 하고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보수가 제일 낮은 편입니다. 그래서 막 그렇게 비담은 안 되고 뭐 진짜 간단한 거는 뭐 30만 원부터 좀 복잡해도 뭐 100만 원, 200만 원 정도면은 작성 검토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검토를 꼭 받으실 필요가 있고요. 이거로 계약서 작성하는 비용이 뭐 100만 원인데 나중에 이거를 제대로 작성 안 해서 분쟁 생기면은 기본적으로 막 1억, 막 이렇게 수백 배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
많게 되는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계약서는 비용을 조금 들이서라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작성하시고 검토 받으시면 좋습니다.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가 매우 길어졌는데 작성 꼭 합시다. 그럼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 거냐? 첫 번째 그냥 뭐 가장 쉬운 거는 변호사한테 맡겨서 변호사한테 이렇게 해서 해주세요. 한번 변호사가 작성해주면 제일 좋죠.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스스로 한번 작성해보겠다 했을 때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일단 두 당사자들의 원하는 사항들을 서로 문서화 해보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이메일이든 아니면 뭐 문자든 카톡이든 좋아요. 서로 원하는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서로 원하는 사항, 합의 사항을 문서화시키고 그것들을 취합해서 다시 또 문서화하는 거예요. 그렇게 문서화하는 과정에서 양 당사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조건, 뭐 그런 내용, 새로운 내용들도 합의가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 계약서 작성 과정은 서로의 의사를 문서화하면서 확인을 해보자. 그래서 그러면서 구체화시키면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. 그리고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하면 오히려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의사가 명확하게 정리가 돼요. 그래서 오히려 되게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서로 몰랐던 상대방의 진위도 알게 되면서 또 계약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나중에 터지면 더 일이 훨씬 커지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계약서는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. 여기까지 계약의 의미, 중요성, 작성할 때 주의하실 사항들을 알아봤고요. 그러니까 어떤 계약서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반 조항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